60이 넘으면 살만해질 줄 알았어요. 근데요, 저는 65세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통장 잔고만 보면 심장이 두근거려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의 이야기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연의 주인공 홍문자라고 합니다. 올해 65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도 이제 60 넘으면 그냥 햇살 아래서 커피나 마시고 조용히 살겠지. 저는 그랬어요. 65살이 넘어서 정년퇴직을 하면 편하게 살 줄 알았어요. 남편 정년퇴직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면서 이제 내 인생 꽃길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요, 막상 정년이 되고 보니까 꽃길은커녕 발밑에 깔린 건 카드값 고지서더라고요. 정말 웃기죠? 저는 남편이랑 둘이 살아요. 남편은 올해 68. 퇴직 이후로 이것저것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무릎이 안 좋아져서 지금은 쉬고 있어요. 연금. 둘이 합쳐 한 달 132만 원 들어옵니다. 그 돈이요, 오늘 들어오면 내일 없어져요. 공과금 빠지고 식비 빠지고 손주 용돈 조금 주고 나면 진짜 남는 게 없어요. 예전에 어른들 말씀하시길, 나이 들면 돈 쓸 데가 없어. 자식들도 다 나가고 둘이 먹어봤자 얼마 먹는다고. 그런데 막상 이 나이가 되어 보니 돈을 안 쓰고 싶은데 계속 나가요. 병원비, 약값은, 혈압약, 도수치료, 남편 무릎 주사, 냉장고 고장, 보일러 고장, 내 몸도 고장나고 가전제품도 자꾸 고장이 나네요. 얼마 전 큰딸이 애 둘을 키우는데 시무룩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달 어린이집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혹시 조금만 도와줄 수 있어?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우리 딸, 고물가 시대에 애 키우는 것도 힘들 건데 정서방이 외벌이로 버는 돈으로는 한계가 있구나.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경력도 없고 앞으로는 우리 딸 어떡하지? 그 순간 저는 제 통장 잔액보다 딸의 표정이 더 떠올랐어요. 불안한 듯한 목소리, 미안함 가득한 목소리로. 엄마한테만 기대는 것 같아서 미안해. 저는 그걸 못 견디겠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줄게. 얼마가 필요해? 근데 그때 통장 잔액 14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카드 썼습니다. 현금 서비스요. 현금 서비스로 200만 원을 해서 딸에게 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달 그 돈을 갚고 있어요. 저희 남편은 옛날부터 버릇처럼 자기 드림카는 BMW X5라고 항상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 차만 지나가면 내가 갖고 싶은 차가 저 차야. 내가 평생 저 차를 타볼 수 있을까? 저희 남편은 다른 욕심은 없는데 유난히 차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포츠카부터 외제차까지 얼마나 이야기를 하는지 저도 외울 정도예요. 어느 날 아파트 주차장을 지나가는데 좋은 차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벤츠, BMW, 제네시스, 심지어 3, 40대 젊은 사람들도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도 저런 차를 타고 다니는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저런 차도 못 타보고 이렇게 늙었을까 하는 생각이요. 어느 날 친한 친구를 만났는데 못 보던 차를 끌고 왔더라고요. 그 친구는 나 이번에 딸이 차 바꿔줬어. BMW 전기차인데 전기차가 확실히 유지비가 적게 나가더라? 요즘 기름값도 부담이었는데 전기차는 훨씬 저렴해서 여행 자주 다녀도 끄떡없어. 겉으로는요, 우와, 딸 능력 좋다, 축하해, 나도 한번 태워줘, 드라이브 가자. 그랬더니 친구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집에 돌아오는 길,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따끔하게 아리더라고요. 마치 내 인생이 어디선가 감점당한 것 같은 느낌?
이거 저만 그런가요? 우리 같은 60대의 허세 부리는 법. 그거 아주 간단해요. 친구들 앞에서 기죽기 싫고, 자식들 앞에서 약해지기 싫고, 친척들 앞에서 체면 살리고 싶고, 자존심 굽히기 싫거든요. 소득이 줄어도 체면과 자존심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당 가서 내가 계산할게 괜히 말해버리고, 손주한테 장난감 사달라면 못 이기는 척 카드를 긁고, 친구들이랑 모여서 괜히 비싼 술집 들어가고, 아무 쓸모없는 홈쇼핑을 하고, 그 모든 소비 뒤에는요, 진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세례.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어른이다. 제가 아는 아주 충격적인 얘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우리 동네에 정복래 할머니라고 계세요. 올해 80이세요. 겉으로 보면요, 정말 잘 사는 분이에요. 그 연세에 온 동네가 다 알 정도로 명품백 들고 다니고 백화점 VIP라면서 자랑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 딸이 제가 다니는 미용실 원장님이에요. 어느 날 저녁 늦게 머리를 하러 갔더니 저보고 맥주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자고 했죠. 그랬는데 그 딸이 제게 하는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아줌마, 우리 엄마 카드값이요. 한 달에 100만 원 넘어요. 근데 자기는 돈 많은 줄 아세요? 카드론 돌려막기 하고 있으면서. 그 얘기 듣고 진짜 등골이 오싹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자꾸 바라시고 너무 힘들어요. 명품백은 멋있어 보였지만 그 백 안에 들어있던 건 빚이었어요. 그리고 그분 딸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왜 저렇게 사는지 알아요? 늙었다고 무시받기 싫어서래요. 그 말이 왜 이렇게 마음에 박히던지. 여러분 혹시 쇼핑하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쇼핑몰에서 옷 사면서 이걸 사면 내가 좀 더 젊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마트에서 값비싼 과일 사면서 그래, 나도 이 정도는 누려도 돼 하면서 괜히 자기 합리화한 적? 손주가 달라고 해서 사줬는데 밤에 누워서 카드값 걱정한 적? 누구나 있으실 거예요. 비용이 아니라 감정 비용입니다. 나이 들수록 몸보다 마음이 더 비싸져요. 고독의 가함, 체면의 가압, 불안의 가함, 죄책감의 가함, 소외감의 가압. 이게 돈보다 훨씬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가장 크게 충격받았던 날이 있어요. 어느 날 은행 갔는데 직원이 이러는 거예요. 고객님, 혹시 노후 준비는 하고 계시죠? 왜냐면 전 그때 통장에 딱 23만 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직원이 요즘 다들 연금저축이나 펀드 같은 거 하나씩 하세요 하면서 브로셔를 주는데 그 순간 나는 이미 준비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린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집에 와서 남편이랑 싸웠어요. 남편이 저보고 그런 거 들 필요 없어. 지금도 살기 빠듯한데 저축을 어떻게 해. 근데 저는 남편에게 그 말이 우린 이미 망한 인생이야. 이렇게 들렸어요. 그날 처음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면 돈 부족이 아니라 희망 부족이 더 무섭다는 걸. 왜 조금 더 젊을 때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제가 오늘 이 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요? 이제라도 누군가는 눈 뜨라고 말해야 해서 그래요. 우린 비교로 늙고 허세로 늙고 외로움으로 늙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그 누구도 우리 인생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도 관계도 건강도 전부 스스로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붙잡을 힘이 약해지는 나이가 바로 지금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저녁에 밥상을 차리는데 남편이 갑자기 TV를 보다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이 사람 봐. 60대인데 노래 경연 프로그램 나가서 인생 역전했대. 그런데 그 말에 저는 괜히 화가 났어요. 왜냐면 그 화면 속 사람은 빛나는데 나는 어두워져 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왜 자꾸 남이 잘된 얘기만 해? 우린 지금 한 달 살기도 벅찬데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침묵이 더 무서웠어요. 마치 우리 인생은 이제 뒤집을 수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천장이 자꾸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왜 우리 세대는 늙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가난해져야 할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날 밤 저는 남편 몰래 한참을 울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저는요, 나이 들고 처음으로 질투라는 감정을 제대로 느꼈어요.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아세요? 저보다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저보다 늙은데 돈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아파트 입구에서 늘 마주치던 70대 부부. 항상 손잡고 산책하고 매주 한 번씩 외식하고 손주들도 자주 오고 늘 웃고 사는 사람들이요. 저는 가끔 속으로 이랬어요. 저 집은 무슨 복에 저렇게 여유 있게 살지? 어떻게 나이 들어서도 저렇게 행복할 수 있지? 말은 안 하지만 그 사람들 볼 때마다 마음에 작은 못이 박히는 느낌이었어요. 우리 부부는 식당 갈 때 메뉴판부터 먼저 봅니다. 가격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들어가서 먹고 싶은 걸 먹어요. 이 차이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얼마 전 우리 아파트에서 진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6층에 사시는 분이 갑자기 구급차에 실려 나갔습니다. 저도 나가봤죠. 동네 주민들이 웅성거리고 난리였어요. 알고 보니 그분이 과도한 카드비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였죠. 평소에 새 옷, 새 신발, 해외여행 간 얘기하면서 늙어서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말을 자주 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게 빚으로 꾸며낸 가짜 여유였던 거예요. 그분 아들이 울면서 이러더라고요. 아버지가요, 나이 들었어도 화려하게 살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그게 감당이 안 되시겠죠. 카드 값이 한 달에 180만 원이었대요. 그 얘기 듣는데 심장이 뻐근해졌어요. 진짜 무서운 건 가난이 아니라 가난을 숨기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게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저는 어느 날 제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문자야, 너는 왜 이렇게 힘드니?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솔직해져야 했습니다. 저는 가난해서 힘든 게 아니었어요. 제일 먼저 나는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 두 번째는 누구에게도 도와달라고 말할 자존심이 없었고, 세 번째는 나이 들어서도 인정받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고, 마지막 네 번째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감정 느껴본 적 있으세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아직 어른이 아닌 느낌. 누구에게도 기대고 싶지 않은데 사실은 너무 기대고 싶은 마음. 늙어서도 버려지는 느낌이 가장 무서울 때 저는 그 모든 걸 65세에 처음 겪었습니다. 60대가 되면요, 사람의 눈물 포인트가 바뀝니다. 젊을 땐 억울해서 울고, 싸워서 울고, 사랑 때문에 울고, 일 때문에 울었어요. 근데 60대엔 딸의 미안한 목소리 한마디에 울고, 손주가 할머니 또 와줘 하는 말에 울고, 남편의 한숨 소리에 울고, 계산대 앞에 선 내 모습에 울고, 병원 진료비 문자에 울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눈물이 나요. 왜냐면 몸보다 마음이 약해지는 나이거든요. 그 약해진 마음을 이상하게 돈이 자꾸 건드려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큰딸이 생일이라고 가족들이랑 외식을 했어요. 애들 둘, 사위, 딸, 남편, 저 총 6명이었죠. 딸이 계산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사위가 제가 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갑자기 제 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어요. 내가 내 딸 생일 밥값도 못 내는 나이가 되었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냐, 엄마가 낼게. 너희가 무슨 돈이 있어? 이미 사위가 계산했는데도요. 억지로 카드를 내밀었어요. 그때 딸이 제 손을 붙잡고 그러더라고요. 엄마 왜 그래? 그냥 오늘은 우리한테 맡겨. 딸이 웃고 있었는데 그 얼굴이 왜 그렇게 슬프게 보이던지 집에 와서 욕실에서 혼자 엉엉 울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어른이고 싶은 걸까?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가슴 깊은 이야기를 꺼내는지 아세요? 나이 들면 돈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돈 때문에 내 존재가 작아진 것 같은 느낌이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돈이 수단이었다면 60대 이후엔 돈이 존중의 기준이 되어갑니다. 그 현실이 너무 잔인해요. 병원에서도 돈 없으면 대접 못 받고 아이들 집 방문해서도 뭐라도 사들고 가야 할 것 같고 친구들 모임 가도 비싼 식당 가면 부담되고 그래서 마음이 점점 가난해집니다. 저는 어느 날 손주와 놀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얘네가 나중에 크면 나는 어떤 할머니였다고 기억할까? 맛있는 거 많이 해주는 할머니? 다정한 할머니? 아니면 늘 돈 걱정하던 할머니?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래서요. 그날부터 하나 결심했어요. 나는 이제 남의 눈치 때문에 사는 인생 끝내야겠다. 남의 차, 남의 집, 남의 소비, 남의 자랑. 그게 대체 내 인생에 무슨 상관인가? 근데 그 결심이 얼마 가지 못했죠? 왜냐면 현실이 계속 제 결심을 흔들어대니까요. 한 번은 시장에 갔는데 딸네 집에 들고 갈 과일을 사려고 했어요. 사과 한 박스가 52,000원. 정말 비쌌어요. 요즘 사과가 정말 비싸죠. 그런데 우리 손주가 사과를 정말 좋아해요. 다른 저렴한 과일도 많고 요즘 많이 싼 샤인머스켓도 있었지만 저는 사과를 들었습니다. 근데 계산하려는데 갑자기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날 제 통장 잔고 65,000원이었거든요. 이거 사면 오늘 반찬은 뭘로 하지?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갔는데 그 순간 사장님이 계산하실 건가요? 라고 말하는 바람에 그냥 계산해버렸어요. 집에 와서 남편에게 그 과일을 숨겼습니다. 왜냐면 남편이 알면 또 저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았거든요. 이제는 말씀드릴게요. 60대의 과소비는 사치가 아니라 외로움의 번역본입니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외로움을 결제하는 거예요. 딸한테 미안해서 사는 거고, 손주가 좋아하니까 사는 거고, 친구들 모임에서 뒤처지기 싫어서 사는 거고, 나는 아직 괜찮은 사람이라고 증명하려고 사는 거예요. 이걸 안 겪어본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저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젊을 때는요, 회사에서도 필요한 사람이었고, 집에서도 애들이 저를 찾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친구들도 제게 전화했어요. 근데 60이 되니까 갑자기 이 모든 게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은 조용해지고, 집은 고요해지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넘어가는 날도 생기고, 남편이 하는 말이라고는 밥 뭐야? 약 먹었어? 잠깐만 TV 소리 좀 줄여. 저는 조금씩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쇼핑을 하면 순간적으로라도 그 느낌이 사라져요. 택배가 오면 아, 누군가 나에게 온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 필요 없는 걸 사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외로움의 소비입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깨달은 날이 있어요. 작년 여름, 저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어떤 여자가 아주 비싼 한우 세트를 담고 있더라고요. 저보다 나이도 훨씬 많아 보였어요. 근데 계산대에서 그분이 카드 긁는데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따르르르 카드 결제 거절음이 울리자 그분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직원이 말했어요. 다른 카드 없으세요? 그분이 조용히 대답했죠. 없어요. 그 순간 저는 그분이 얼마나 창피하고 두려웠을지 몸으로 느껴졌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그분이 집어들었던 한우 세트 값이 11만 원이었는데 그분이 돌아서면서 중얼거리더라고요. 며느리 생일이라 싼 걸 사갈 수가 없었어. 그 말이 제 심장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이 나이의 과소비는 욕심이 아니라 관계의 비용입니다.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아서, 미움받고 싶지 않아서, 뒤처지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주머니에서 돈이 아니라 마음을 꺼내 쓰는 겁니다. 저는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는 경험을 했어요. 저녁에 소파에 앉아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까지 내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괜찮아 보이려고 돈을 쓴 적이 얼마나 많을까? 이 질문을 떠올렸을 때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딸에게 잘 보이려고, 차위에게 민폐 아닐까 걱정돼서, 손주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친구들에게 뒤처져 보이기 싫어서, 남편에게 무능하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이웃들에게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 모든 소비는요, 내 삶을 지키기 위한 소비가 아니었어요. 체면이라는 가짜 나를 지키기 위한 소비였어요. 그걸 깨닫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요, 몸보다 마음이 먼저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 큰 소비를 해요. 더 화려한 물건을 사요. 더 남에게 잘 보이려고 애써요. 왜냐면 속은 텅 비는데 겉이라도 빛나야 할 것 같아서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저는 제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 어느 날 새벽에 혼자 앉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자야, 너는 왜 이렇게 살았니? 그리고 제 안에서 어떤 답이 올라왔어요. 나는 평생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 힘껏 살았구나. 그리고 지금은 그 인정이 사라지는 게 너무 두려워서 돈으로 그 공백을 채우고 있구나. 그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냐면 내 평생 가장 많이 쓴 돈이 나를 위한 돈이 아니라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돈이었다는 사실을 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너무 억울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 혹시 이런 분 계실까요?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어 엄마가 할게 말하신 분, 친구들 모임에서 괜히 비싼 메뉴 고르신 분, 손주에게 뭐라도 사주고 돌아와서 밤에 한숨 쉰 분, 남편에게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던 분,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서 괜히 홈쇼핑 틀어놓고 카드 꺼낸 분. 그렇다면요,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는요, 돈을 잃는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다쳐서 돈을 쓰는 세대입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가장 크게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나이 들면 진짜 가난은 통장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잔액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 마음의 잔액이 줄어든 사람은 뭘 사도 허전하고 누구를 만나도 불안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감정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돈을 씁니다. 카드에 기대고 현금 서비스 받고 대출 받고 돌려막기 시작하고 그러다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사치는 부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로운 사람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조금씩 진실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나는 부자가 아니에요. 나는 큰 돈을 벌 사람도 아니고 내 앞날이 창창하게 열려있는 나이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작은 존재는 아니에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돈을 숨기고 허세 부리면서 사는 게 체면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가는 게 체면이라는 거. 그걸 깨닫기까지 60년이 걸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참 멀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어떤 분의 마음이 지금 이 순간 조금이라도 가벼워졌으면 해서요. 이제는 남의 눈치 보는 인생이 아니라 내 지갑의 평온함을 지키는 인생이 되어도 됩니다. 이제는 남이 뭐라 하든 내 소비 기준을 지키며 살아도 됩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진짜 나에게 필요한 데 쓰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이 있어요. 불안하게 만드는 소비는 나에게 필요한 소비가 아니다. 이 말을 가슴에 품고 나서 정말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불필요한 선물 대신 작은 편지 한 장, 과한 만남 대신 조용한 산책, 큰 체면 대신 작은 평온, 삶이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지갑보다 마음이 먼저 편해졌다는 겁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요, 어릴 땐 절대 이해 못했던 것들을 몸으로, 마음으로 깨닫게 돼요. 예전에는 쓸데없는데 왜 돈을 써?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아요. 쓸데없는 소비처럼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그 사람의 마지막 자존심일 수도 있다는 걸. 누군가는 손주에게 과하게 사주는 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명품 가방 하나 들고 다니는 게 내 인생 아직 안 끝났다라는 외침일 수도 있어요. 이제는 함부로 누굴 판단할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으니까요. 저는 이제 제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다시 채울지. 그리고 이렇게 다짐했어요. 이제는 내 소비가 내 마음을 망가뜨리는 방향으로 흐르게 두지 않겠다. 이 나이에 새로 깨닫는 게 어딨나 하실지 몰라도 전 정말 새 인생을 시작한 기분이에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가장 빠른 순간이더라고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라도 마음 한구석이 찔리신 분 계실까요? 그러면 너무 다행이에요. 왜냐면 그 느낌이 바로 이제는 바꿔야겠다라는 마음의 신호거든요. 돈 탓도 아니고, 남 탓도 아니고, 나이 탓도 아니에요. 그저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 챙기느라 내 마음을 돌보지 못한 결과일 뿐이에요. 이제는 괜찮아요. 이제부터라도 나를 위한 조그만 선택 하나가 당신의 평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내일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어디 말 못할 고민, 남에게 들키기 싫은 고통, 혼자만 끙끙 앓는 불안이 있다면요, 제 이야기가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괜찮아, 나도 그랬어. 우리 이제 같이 천천히 고쳐가자.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조용히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들일 뿐이니까요. 오늘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마음 조금 내려놓고 따뜻하게 하루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